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CMO의 TJ입니다. 우리가 지금 호텔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호텔 산업이 그동안에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그리고 호텔 운영 방식에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오늘부터는 글로벌 호텔 브랜드 운영사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오늘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다음 시간부터는 회사 각각에 대해서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 마지막에 나왔던 파워포인트 장표인데 호텔 운영 방식이 크게 두 가지다. 위탁 운영과 프랜차이즈. 두 가지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위쪽 위탁 운영은 브랜드 운영사가 직접 호텔을 운영한다. 그리고 여기 프랜차이즈는 호텔 운영은 호텔 소유주가 하되 프랜차이즈 본사는 그러니까 힐튼 같은 회사는 호텔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가맹비나 수수료를 받고 빌려준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운영 방식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자산 경량화라는 네트워크 확장 전략이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 그러니까 대략 한 2020년도 그때까지 상황이었다. 이게 지난 시간 내용의 핵심이었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2020년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2020년도까지는 글로벌 호텔 브랜드들의 전략 방향이 비슷해요. 자산 경량화 모델을 가지고 일단 무조건 네트워크를 확장하자. 그래서 경기 침체나 경기 위기 상황에 최대한 덜 민감하게 만들자. 이런 취지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각각의 브랜드들 전략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사실 그동안에 호텔 브랜드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우리가 IT나 AI 집중하고 있을 때 뒤에서 알게 모르게 찔끔찔끔 거의 2배, 3배씩 다 올랐어요. 호텔 브랜드들이. 앞으로도 그럴 거냐? 앞으로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호텔 브랜드들의 네트워크 확장이 어느 정도 일단락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각각 다른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어서 이 전략이 과연 먹히느냐 시장에서 먹히지 않느냐에 따라서 회사 주가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호텔 브랜드들 각각 회사 분석 잘하고 주식을 사야지 과거에는 그냥 아무거나 사도 거의 똑같이 2배, 3배 올랐는데 이제는 잘못 사면 남들 오를 때 나는 손가락 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저랑 같이 호텔 브랜드 각각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 자, 아무튼 제가 지난 시간에 봤던 호텔 운영 방식 이거를 다시 한번 오늘 언급한 이유가 브랜드마다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구사하고 있는 전략 자체가 다르다. 대표적인 브랜드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죠.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인터컨티넨탈. 근데 여기서 이 마지막에 인터컨티넨탈 있잖아요. 요거는 그냥 안 볼게요. 앞에 3개 브랜드들에 비해서 규모가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로 이 3개 업체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메리어트 주요 브랜드들은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그 브랜드예요. 리츠칼튼, 메리어트, 셔라톤, 코티야드. 요런 브랜드들이 무려 3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메리어트라는 모 회사 아래 호텔 브랜드만 30개가 넘는다. 그리고 전 세계 호텔 객실 수만 150만 개 이상이나 됩니다. 근데 이 30개 넘는 브랜드와 150개 넘는 객실을 메리어트가 다 보유하고 있느냐? 절대 아니죠. 보유하고 있는 거는 1%도 안 돼요. 나머지 99% 중에서 55%는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45%는 프랜차이즈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프랜차이즈의 가장 큰 문제가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거였잖아요. 메리어트는 그래서 프랜차이즈보다는 위탁 운영 비중이 조금 높아요. 어찌됐건 간에 브랜드의 통일성은 최대한 가져가겠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메리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객실 수나 브랜드 수가 아니라 이거예요. 본보이 로열티라는 거. 회원이 2억 명이나 된다. 이 본보이 로열티 프로그램이 우리가 비행기 타면 마일리지 적립해주고 뭐 이런 시스템 있잖아요. 마일리지 프로그램. 요게 메리어트가 운영하는 마일리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많이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마일리지 제도하고는. 그리고 최근 메리어트가 추진 중인 전략이 이 본보이 로열티를 기반으로 한 금융경제 활성화예요. 호텔 브랜드가 무슨 금융경제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현재 메리어트의 매출 구조를 보면 본업인 호텔 사업에서 발생되는 매출 비중이 60%고 이 본보이를 기반으로 한 금융경제 이쪽이 40%나 돼요. 이미 메리어트는 단순한 호텔 브랜드 운영사 수준을 넘어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메리어트 설명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힐튼. 힐튼은 위탁 운영이 30%, 프랜차이즈가 70%죠. 프랜차이즈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호텔은 거의 없어요. 1%도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힐튼은. 근데 힐튼이 글로벌 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객실 수는 120만 개나 되죠. 그러니까 자기는 호텔 하나도 안 가지고 있고 프랜차이즈 주면서 호텔 객실 120만 개를 확보한 거예요. 힐튼이 이렇게 프랜차이즈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어요. 메리어트 같은 경우는 호텔 사업뿐만 아니라 금융경제 시스템으로 사업을 확장했다고 그랬잖아요. 힐튼은 온리 호텔이에요. 호텔을 운영하면서 효율화를 올릴 수 있을 때까지 올려보자. 그러니까 극도의 효율화? 효율성을 극대로 올리면 결국은 비용을 엄청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수익성이 강화될 거고, 힐튼 같은 경우는 비용을 줄이고 수익성을 강화한다. 이게 전략 방향이에요. 뭐 사업하는 사람이 비용 줄여서 수익 놀린다, 이게 뭐 당연한 얘기 같은데, 호텔은 굉장히 지금 오래된 산업이잖아요. 195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이니까. 이렇게 역사가 있는 산업 내에서 비용을 줄여서 수익을 더 올린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힐튼은 하고 있고, 호텔 브랜드 내에서 힐튼의 수익성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얏트. 하얏트는 앞에 두 브랜드하고 조금 달라요. 일단 하얏트는 위탁 운영이 60%, 프랜차이즈가 35%인데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호텔이 5%나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객실 수가 30만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메리어트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 이유가 무작정 네트워크를 확장하다가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보다는 최대한 럭셔리 이미지를 가져가겠다. 다른 브랜드들이 중저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출시했을 때도 하얏트 같은 경우는 이 라이프스타일을 경험의 럭셔리로 재해석해서 럭셔리지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우리 하얏트가 생각하는 라이프스타일이다. 그리고 여기에 맞는 브랜드를 몇 개 출시했습니다. 아무튼 이 하얏트의 럭셔리 전략이 먹힐지 안 먹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부정적이긴 해요.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나중에 하얏트 설명할 시간이 있으면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현재 주가는 어떤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리어트 티커가 MAR이죠. 메리어트 보시면 주봉으로 바꿀게요. 주봉을 보면 자, 2020년 보세요. 2020년 이후로 계속 우상향이죠. 2020년 때 주가가 대략 보면 한 60불, 70불 된 것 같은데 지금 300불대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5배가 올랐어요. 그 다음에 힐튼 한번 볼게요. 힐튼. 티커가 HLT. 힐튼도 보시면 2020년도 이때 주가가 거의 여기도 60불 정도 되는 것 같죠. 그 이후로 계속 우상향. 지금 얘도 거의 한 300불 되니까 얘도 거의 한 5배, 6배 올랐어요. 그리고 하얏트 한번 볼게요. 하얏트는 티커가 H. 얘도 2020년도 이 지점이죠. 여기가 주가가 거의 한 40불 정도 됐을 것 같네요. 근데 지금 주가가 한 160불? 그러면 얼마인가요? 얘도 한 4배 정도 올랐나요? 주가 차트 보셔서 알겠지만 메리어트, 힐튼 거의 한 5배 올랐고 하얏트 한 4배 올랐어요. 물론 코로나 때 주가가 엄청 빠졌다가 그 이후에 반등했던 기저효과가 반영됐다고는 하나 어쨌든 4배, 5배 수익률 엄청나죠. 이 엄청난 주가 상승의 배경에는 모두 자산 경량화 전략이 뒤에 뒷받침이 됐던 거고 앞으로는 조금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트워크를 확장하려고 그래도 더 이상 확장할 만한 나라와 도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미 갈 곳은 다 갔고 어떤 회사의 전략 방향이 맞느냐에 따라서 이 우상향 추세가 계속 유지될 거냐? 그게 아니면 여기서 꺾여서 고점을 만들 거냐? 앞으로 각 회사가 밀고 있는 전략 방향에 대해서 살펴볼 거니 여러분도 그 전략 방향에 대해서 한번 쑥 훑어보시고 어떤 전략이 합리적인지를 보신 뒤에 투자할 회사를 고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영상에서 언급했던 각 브랜드들의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것 같아요. 호텔 사업에서 이제는 데이터 쪽으로 진화하고 있다, 메리어트는. 그래서 경기 변동에 민감한 호텔 산업의 이 구조적인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려고 하고 있다. 힐튼은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확장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그러니까 자본, 인력, IT, 데이터 모든 영역에서 불필요한 거는 다 제거해서 수익성을 극도로 높이겠다. 마지막으로 하얏트 같은 경우는 호텔 본연의 럭셔리 감성을 대중적으로 유통시키겠다. 이게 하얏트의 전략 방향입니다. 단순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안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엄청 내용들이 복잡해요. 그리고 그 내용을 호텔 산업 현업자가 아닌 이상 100%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데 제가 아무튼 다음 시간부터 최대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도록 노력해 볼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